맡은 주제는 이제 이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소통협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이 거버넌스에 대한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쉽게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저희가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의미라고 했는데요. 이게 도시재생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말이 좀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뭔지, 거버넌스란 뭔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 거버넌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거버넌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보시면 이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거버넌스란 얘기들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되게 거버넌스 말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뭐를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무슨 협의체, 무슨 단위, 저기도 이제 주민협의체라고 있을 텐데 그래서 민관협의체, 민관 거버넌스, 민민 거버넌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거버넌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되게 좀 이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거버넌스가 그러면 거버넌스 이꼴 협의체냐 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도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보면 정부 및 지자체, 그다음에 연구, 학계, 시민사회, 주민, 시장 및 민간 기업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를 거버넌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에 보시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주어진 자원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흔히 협의체나 협의회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 및 이 거버넌스 자체가 이 주민과 이제 이 시민사회에 시장 민간기업, 정부 지자체, 연구나 학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서 이게 거버넌스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민관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 거버넌스의 하나의 주요한 사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보면 협의체 하나 만들고 협의회 만들고 사진 몇 번 찍고 몇 번 모여서 회의하고 자, 이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버넌스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버넌스는 이 태도와 방식입니다. 거버넌스 자체가. 우리가 어떤 공동의 같이 경험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공동의 태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가거나 문제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방식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변화를 통해서 개인이나 혹은 같이 고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결국 되게 중요한 게 이 거버넌스도 아까 말했던 협의체나 협의회라는 그 양식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하느냐, 어떻게 방식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래를 보면 이 신뢰를 기반으로 불확실성을 수용하려는 태도와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공동체 문화 형성. 이게 공무원들이랑 일 많이 해보신 분도 알 수 있고 저희 같이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곳들이랑 같이 일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마을에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을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그냥 들었던 분도 계실 텐데 결국은 우리가 다들 보면 이 서로가 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가 신뢰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부정을 저지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온갖 서류를 받게 되죠. 이 사람이 저지른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과물들이 불확실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불확실성을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빠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도 우리가 항상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신뢰를 기반하지 못하고 이 불확실성을 수용해야 되는데 불확실성을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버넌스도 우리가 모여서 그냥 협의체 만들었다. 우리가 만들어서 협의회 만들었다. 라고 하고 자 우리가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고 하고 모여서 몇 번 회의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논의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민이랑 협의했어. 결국은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민관 거버넌스, 뭐 도시재생 차원에서 봤을 땐 도시재생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니까 하긴 하는데 실상 그 도움이 되진 않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강의도 아마 의무 사항이었을 때도 있고 아마 이게 들어야지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조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틀어놓고 그냥 딴짓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이제 이 내용들이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거버넌스를 해야겠다. 마을에서 동네에서 도시재생 특히나 마을을 거점으로 한 도시재생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이 태도나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협의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협의에 몇 번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 진짜로 바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예시들을 제가 했던 것들을 몇 개 보여주면서 이런 것도 거버넌스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몇 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통협력 센터에서 하고 있는 태도와 방식 거버넌스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긴 한데 톡톡 제주 캠페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주도에 14년도, 15년도, 뭐 13년, 14년부터 이제 이 이주민들이 막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원래 계시는 선주민 혹은 원주민도 많고 그다음에 관광객이라고 하거나 혹은 한 달살이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체류민이라고 하면 그런 원주민, 선주민이라고 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주했던 오신 분들 그리고 관광객처럼 체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끼리의 소통의 장들을 마련한 경험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주민들은 이주민들끼리 만나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자주 하고 원래 계신 분들은 제주도민들은 도민들끼리 자주 얘기를 하고 관광객들은 본인들끼리 관광 왔다가 이제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다 다르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다르게 보는 거죠.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서로 얘기해보는 기회가 있었냐 했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17년도부터 제가 기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던 것들은 이게 세대 차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이 계층의 문제는 아니고 젊은 사람과 지금도 저희가 뭐 30대, 40대, 20대들과 50대, 60대, 70대 부모 세대들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세대도 다르고 이 경험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섞이는데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가 해서 이 톡톡 제주 캠페인이라는 것들을 17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리로 나갔어요.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을, 어떤 게 불편한지, 제주도에 어떤 것들이 좋은지, 어떤 것들이 슬픈지, 어떤 것들이 뭐 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의견을 듣고 인터뷰를 하는 방식을 추진을 했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18년도는 이거를 실내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 날짜에 와서 주제별로 토론을 하는 방식의 어떤 문제를 했고 19년도에는 그 당사자 조직들이 갖고 있는 고민 혹은 아니면 소모임들 아니면 동네 마을에서 갖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도도 가고 그다음에 가고 다양한 소모임과 원주민 그다음에 선주민, 체류민들이 섞여 있는 모임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논의해 보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거버넌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 거버넌스. 근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이 17년도, 18년도, 19년도 해 가면서 청년 그룹들과 제가 협력해서 추진을 하기도 했고 다양한 어떤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혹은 아니면 시민 주체들 그다음에 마을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연계해서 이 구조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리 캠페인도 같이 진행하고 그다음 실제적으로 내용도 진행하고 이것들을 모아내서 정리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구조화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후원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찾아내고 청년들과 연계도 하고 근데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 그룹들과 비영리 법인이었던 비영리 단체 활동가였던 저와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과 대학교 이런 것들이 작은 어떤 모임이거나 작은 어떤 그 시간 투여지만 예산 투여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거버넌스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면 자꾸 이제 거창한 자 거버넌스 협의체 만들었다, 뭐 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회의를 몇 번 했고 협의체 회장이 누구고 협의회장이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소규모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거버넌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 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데 요즘에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초창기부터 이제 문화도시 위원이자 리빙랩 관련한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시공간 청년기획단 헬로뉴비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18년도, 19년도 한 2년간 진행했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제주시에 다양한 야외 유휴공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유휴공간들을 청년들, 대학생들이 지역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공헌 모델도 좀 사례화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약간 이제 이 청년들에서도 새로운 어떤 취업이 아닌 뭔가 지역에 선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장이 있다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뒤에서 좀 보여드릴 거라서 앞에는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여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두 번째인데 여기 보시면 기획 단계 보면 두 번째 보면 건축가, 작가, 기획가 등 멘토진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가 되게 중요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학생들 대상으로 뭔가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이런 것들이 교육을 하거나 뭔가 멘토를 진행하거나 하는데 되게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그때 몇 번 받으면 되는 약간 의무사항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건축가들과 작가, 기획가들이 지역의 대학생들을 몇 달 동안 계속 케어를 한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그냥 상시적으로. 그러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 생각하는 내용 이것들을 피드백 주면서 결국은 이 멘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1, 2, 3기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세 번째는 이 반창 명함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서울에 희망 제작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전에 후원을 하면서 제가 캠페인에 참여했던 경험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제가 살렸던 캠페인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제주어를 보존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애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보존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제주어를 보존하는 방식들이 조금 세련된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방식으로 그냥 우리가 보존하고 뭐 무슨 제주어 공연도 하고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요즘의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40대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일상적으로 제주어를 좀 지키려면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제주어 관련된 기관, 제주어 연구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자료도 얻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기업의 후원도 받기도 하고 기획을 했는데 뭐냐면 반착, 제주어 말로 반착이라면 반쪽이잖아요. 저희가 반쪽 명함인 거예요. 내 반쪽의 제주어를 선정하고 뒷면에는 내 제주어를 넣고 나는 이 제주어만큼 지키겠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명함을 주면 제주어가 뒤에 적혀 있으니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 제주어를 소개도 시켜주고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잘 쓰는 언어도 있지만 제주어 사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저희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써? 이런 것들이 좀 옛날에 우리는 다르게 쓰는데 이런 게 많은데 제주어 사전에는 그런 언어들이 많거든요. 그냥 결국은 지금도 잊혀지고 있다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명함에 놓고 다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명함 뒷면에다가 하는 캠페인, 그러니까 명함을 제작해 주는 캠페인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아까 말했던 대로
제조업 보존하는 어떤 그 연구했던 그런 데서 이미 협조도 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 그냥 기업에서 후원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똑같은 제조업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그 구조 안에서 이것들을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이미 거버넌스인 겁니다. 도시재생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각 마을에서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 도시를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곳을 살리면서 이것들을 좀 더 마을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재건하고 재생하는 방식이면 결국은 목표는 같지만 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마을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 옆에 옆마을에 있는 계신 마을 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어린 친구들, 관광객 뭐 할 거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들이 어떤 사업 목적에 따라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거버넌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결국은 나중에 도시재생 사업들을 하게 되거나 참여하게 되면 그거를 거버넌스라고 해서 우리 자 협의체 막 전문가들 쫙 모아놓고 협의체 구성해서 자 이제 우리 끝나고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그럼 저랑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마을에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거버넌스는 맨날 왔던 그냥 위원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만 그냥 잘했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가 잘 되려면 그 모임이 거버넌스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협의체나 위원회 방식도 좋지만 그게 정작 잘 이루어지려면 이런 것들이 잘 협조가 진행돼야 된다. 그런 것도 거버넌스다. 거버넌스를 좀 확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번 강의 때는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아까 두 번째 설명했던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용했던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도시 공간의 가치를 좀 재조명하자. 이게 사실 도시 재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의 목적을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세 번째는 공공과 민간과 시민이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자. 라고 해서 어떤 방식을 이것들을 목적을 갖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3개월씩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자료 나중에 뭐 공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유가 되면 참고해 주시면 되고 뒤에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에 진행했던 건 이거예요. 삼포 전망대인데 여기가 동으로 치면 1동이 건입동인가요? 네, 건입동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앞에 보면 그 산지천의 끝에 보면 수산시장 있는데 건너편에 여기 제가 넘겨볼게요. 여기 이렇게 된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 삼포 광장이고 삼포 전망대거든요. 처음엔 그 5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뭐냐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숫자 3, 삼포 전망대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포 전망대가 무슨 의미지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해 줬거든요. 여기가 산지천이니까 산지천 포구, 그러니까 삼포 전망대였던 거예요. 삼포 광장이었고. 근데 처음에 진행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일단 이 공간에서 모이자. 왜냐면 우리가 모임을 하면 보통 실내에서 모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캠핑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전기를 끌어다 와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하고 거기서 회의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이미 벌써 처음부터 도시의 이 공간에서 여기 뭐 하나라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 멘토진들이나 전문가들이나 하는 분들이 일일이 붙어서 정기 수시 멘토링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평가하고 기획안도 내고 어떻게 이 공간을 바꿨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거버넌스기도 하고 이게 거기서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여기 밑에 보면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 현장에서 전기를 했다는 게 되게 유의미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가는 것들보다 만약에 그 마을에서 어떤 도시재생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거나 거기서 뭔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저기 좋은 어떤 카페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어딘가에서 그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서 같이 논의가 만들어져야 계속 그 공간들이 활성화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냥 전문가 몇 명한테 의견 묻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하자가 아니라 꾸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계속 이게 한 번, 두 번 뭐 자문 받았어 이게 아니라 계속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이게 제대로 된 도지재생,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뭐 불참자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을에서도 그냥 숟가락 얹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바빠서 못하겠다 이제 너네들이 이렇게 알아서 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은 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한테 자꾸 뭔가 이렇게 그 동기부여를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했던 그 거버넌스 작동이 잘 돼야 그 동기부여가 되지 협의체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 회의한다고 몇 번 한다고 되면 몇 번 나오고는 그다음부터는 아 나가봤자 할 얘기도 없고 뭐 그냥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거버넌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다음 마지막은 이 주무관청이나 부서 협조 한계입니다. 이 삼포광장 같은 경우도 여기 가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의자도 없고 주변에 뭐 전망대도 없고 여기 뭐 무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망대의 기능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의자라도 좀 놓자. 거기다 뭐 여러 가지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돈을 들여서 기업이 후원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도 못하게 했어요. 여기는 안 된다. 임시로 설치했다가 설치한 거 가지고 그냥 한 며칠 있다가 다시 그냥 철거해라. 근데 이것도 협의해서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만 정작 저희가 협의 받았는 게 한 일주일 남짓이었어요. 바로 다 철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도 하지도 못했고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런 게 지금 삼포광장이 학생들이 했던 거예요. 학생들이 기획하고 진행했던 것들이 보면 여기 보면 메시지 레터링 캠페인 같은 경우나 여기 의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여기 중간중간에 의자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니까 학생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자라고 되니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도 임시 조치로 그냥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다가 없애버릴 수 있는 걸로 해서 만들고 그래도 저희가 실행을 해서 의자도 만들고 이 행사도 하고 이런 것도 부착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행사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행사도 진행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프로젝트도 설명하고 버스 정류장 두 번째는 산진물 공원이나 성지길이나 그다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특히나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버스 개편 뭐 문제 얘기하지만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도 마을에서 분명히 뭐 버스 문제도 있을 거고 주차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 돼요. 근데 이걸 자꾸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뭔가 건물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뭔가 바꿔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원받는 건 하고 진정한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겪는 불편한 문제들을 뭐 저희 같은 뭐 소통협력센터 같은 공간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연계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기업이랑 연계해도 되고 뭐 지역에 있는 뭐 기획자분들이랑 연계되고 뭐 관광객들이랑 연계도 되고 청년분들이랑 연계도 되고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별건 아니지만 버스 문제가 우리가 버스를 다 개편하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동문시장과 동문로터리 같은 경우에 이 버스 노선도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여기서 동문시장에서 저기 한라병원을 가느냐, 제주대병원을 가느냐, 도청을 가느냐, 시청을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중간에 어디다 들려가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는 번호들만 타고 다니는데 이 버스 정류장을 기점으로 각 노선들이 어떻게 가는지 서울에 있는 지하철처럼 이렇게 노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려면 각 버스 정류장마다 이게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일이 번거로운 방식이긴 한데 하나를 예시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이게 도에도 제안도 해봤고 제안도 해봤는데 그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 화살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어딘지 잘 몰라요. 오른쪽으로 하는 건지 왼쪽으로 하는 건지. 근데 이런 것들도 스티커 하나만 붙여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들을 학생들이 추진하고 노력하고 마을에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도 마을에 겪고 있는 문제를 바꿔나가는 과정인데 거창하게 뭔가를 다 바꿔야 된다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노력들을 모이면 되는데 이것들을 주민들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힘이 필요하고 조언도 필요하고 시도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 거버넌스를 협의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다양하게 협력하는 구조 자체가 거버넌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세 번째가 이제 목가나였습니다. 목가나. 여기 건너편에 있는 그 목가나지인데 관덕정이랑 목가나지 자체를 제주 목관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처음에 힘들었던 게 이게 제주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런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 문화재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막혀 있어 보니까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관덕정도 마찬가지고 목가나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관덕정보다는 목가나는 더 최근에 다 수리를 해서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그냥 새로 만든 거예요. 다 없어진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화재의 터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공간을 보수를 하면 돼요. 사람들한테 개방하고 쓰고 활동하고 음식물 떨어지면 하고 그다음 나중에 뭐 썩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거 보수하면 돼요. 근데 여기가 문화재라는 명목 하에 뭐 들어오면 안 되고 음식물은 섭취가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관련 과에서 행사를 할 때는 또 열어요. 이게 약간 외부로 개방하지 않지만 그때는 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행정과 주무부처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판단하거나 웬만하면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뭔가 해달라고 하는 것들도 마을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행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행정과 바꿔나가는 노력은 하지만 근데 그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려면 아까 말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거버넌스를 이뤄야 그것들을 통해서 실험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면서 그것들을 또 행정에도 제안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가 이게 관덕정 목가나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끝에 가면 그 이제 북초등학교에 붙은 쪽에 보면 거기가 만경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2층에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 정도로 허락을 받아냈어요. 근데 이것도 받아낸 게 저희가 그냥 받아낸 게 아니라 인맥을 통해서 받아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북초등학교 이제 뭐 이렇게 교장 선생님 통해서 연결해서 그 관련된 과의 과장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랑 연계해서 같이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거버넌스 구조라는 게 특히나 제주 지역이 그게 좋게 작동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작동할 때도 있지만 이게 도시 재생이라고 하거나 이제는 이주민, 원주민, 그다음에 체류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문제 전문가들 다 섞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 방식으로만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뭐 해결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진짜 진심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쌓이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맥락이에요. 다. 결국은 현장에서 진행한다. 두 번째는 멘토진들이 끝까지 붙어준다. 그럼 세 번째는 행정이나 부서의 협조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거버넌스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문화재 공간에서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강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나누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북초등학교랑 같이 학생들이 만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관덕정에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그 위에 있는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림에서 있는 모티브를 얻어서 관련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를 설명하고 학생들이랑 논의하는 과정들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랑 진행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랑 관덕정에 있는 문화들을 경험해보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문화재를 이제 유휴 공간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도시재생이랑 되게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식은 단순히 뭔가 갈아엎거나 뭔가 수리를 한다고 해서 뭔가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많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방법들이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가 협의체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협력하는 구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것들도 해서 이제 별건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늘구멍 사진기 같은 거예요. 이거 다 팔아요. 바늘구멍 사진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하면 되게 필름지처럼 이렇게 각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그 현장에 사진을 찍으면서 핸드폰을 찍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논의를 했던 내용들이 보면 뭐냐면 쭉 첫 번째 다시 쭉 돌아가면 이 헬로 뉴비 이 거버넌스가 태도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버넌스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과정에서의 방식 변화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 거버넌스를 되게 협의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협의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로 작동할 게 너무 한정적이에요. 근데 거버넌스를 말은 이제 흔히 협의체나 협의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민관, 민민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는 하되, 그런 것도 중요하되, 더 확장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찾아가는 태도나 방식 전체를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협력하고 협조하는 거가 거버넌스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거버넌스라고 했을 때 이 도시재생에는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거버넌스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저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되게 뭔가 했는데 어려운 게 아니네. 그냥 협력하자는 거네. 다양한 사람들이 라고 그냥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되게 거창하게 거버넌스가, 우리가 거버넌스 얘기를 하면 처음 듣는 분들과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려워하거나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몰라도 돼요. 그냥 넓게 생각하세요. 그냥 거버넌스를.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센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천천히 제가 설명할게요. 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이제 이 관덕정 대격선 건너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 옆에 있는 지금 건물이 공사하고 있는 건물로 이제 10월달 중에 저희가 오픈식을 하면서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이 센터가 뭐냐라고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다시 또 거버넌스 얘기를 좀 가볼게요. 센터는 제주도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문제, 관광객 문제, 환경 문제, 청년 문제. 정답은 없죠. 다 관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 그다음 계층 간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지금 들으신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다고 하시니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희처럼 40대나 아니면 더 나이 드신 50대, 60대 분들이 살 때 보면, 예전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해결해보자라고 하면 100%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한 80, 90%는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다양해졌어요.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고, 얘는 다르고 쟤 다르고,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10명이 모이면 한 8명 많고 한 2명이 다르면 서로 합의하거나 8명 선착, 우리가 가반수 이상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을 하기에는 누구 한 주체가 하기 힘들다. 결국은 이 거버넌스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예전에는 정부 혹은 지자체, 전문가, 당사자, 시민 있으면 해결이 되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 봐요. 쓰레기 문제. 이거 누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하려면 시민들도 노력해야 되고, 지자체도 노력해야 되고, 전문가도 노력해야 되고, 기업도 노력해야 되고, 정책도 노력해야 되고, 국가도 노력해야 되고, 이게 모든 게 맞물려야 이게 가능할까 말까 하거든요.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관광객이 줄까 줄지 않을까,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한반대로 관광객이 있어야지 우리가 수입이 벌어지는 이 관광도시인데 관광객이 줄면 어떡하지? 이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고민하는데 답은 없고, 어떤 사람들은 관광객이 줄어도 되는 사람들, 환경 지키자는 사람이 있고, 왜냐면 피해가 없으니까, 피해가 있어 하더라도 그거 가치를 더 우선시하니까. 근데 반대로는 관광객이 나의 주 고객인 사람들은, 그래 줄이는 거 알겠는데 관광객이 줄이는 것도 자기도 동의는 되지만 당장 내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장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문제가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누구 한 주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양한 협력 거버넌스,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 소통협력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춘천, 대전, 전주, 충남, 울산, 제주 현재 6군데가 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또 한 2군데 정도 더 선정될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다 전주 사회혁신센터, 춘천 사회혁신센터, 대전 사회혁신센터, 충남 사회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는 이 사업이 소통협력 공간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통협력센터라고 하자라고 한 겁니다. 사회 혁신도 어렵고 소통협력도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근데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지역의 문제를 좀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소통협력센터의 이 설립 목적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을 위한 목적이고 청년센터는 청년이고 주제가 있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그 소통협력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대상이나 주제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주제든 어떤 대상이든 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자 센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 내용들을 넘어가고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역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라는 거고요. 다양한 사람들이나 다양한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밑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왼쪽 실생활 기반 하나, 불확실성의 수용. 앞에서도 말했는데 저희 두 가지만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도시 재생을 한다고 했을 때 거버넌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마을에서 만든다고 하셨을 때 이 실생활 기반이 되지 않으면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주변에서 문제를 얘기하는데 쓰레기를 내 주변에 클린하우스가 있는데 클린하우스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뭐 관리 차원의 문제로.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원래 한 5분만 걸어가면 아니 1분만 걸어가면 있었는데 거기가 없어지고 통합돼서 한 5분을 걸어가야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냥 집에 뒤에 있는 우영팥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냥 태워도 되는 것들을 몰래 그냥 태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이 쓰레기 문제를 누가 불태워서 우리 집에 쓰레기가 이 연기가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이게 왜 줄어들었는 문제 우리 마을에서는 왜 이게 가구 수가 정해져 있는데 왜 멀리 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도시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좀 재생해 볼까 이 우리 마을은 쓰레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라는 것들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 쓰레기 문제 그래 우리 자 쓰레기 문제 해결해 보자라고 하고 시작하면 되게 큰 얘기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정책 얘기를 할 거냐, 자원 순환 그러니까 이 재활용되는 문제를 얘기할 거냐. 그러면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나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 얘기거든요. 당장 나랑 불편한 거가 없으니까. 필요하지 뭐 있으면 좋지. 근데 마을에 계신 분들이 어느 순간 좋은데 두 번 회의가 나오고 났더니 뭐 굳이 나랑 관계없는 얘기 같고 그냥 뭐 나중에 뭐 피해가 올 것 같긴 하지만 뭐 지금 당장 나한테 체감은 안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 나랑 연결된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마을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거버넌스가 이거 어떻게 됐냐 저번 회의 어떻게 됐냐 내가 못 갔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냐 왜 이거 빨리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되게 그냥 큰 얘기하면 뭐 알아서 했겠지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생활 기반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불확실성의 수용인데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도시 재생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도시 재생이 안 될 수 있어요. 도시 파괴가 될 수도 있어요. 도시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얘기들은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데에서 의미를 가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가지면서 실패를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를 자꾸 답을 정해놓고 결과를 낼 걸 생각하고 덤벼들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답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건물을 지어야겠네? 여기를 그냥 카페를 해야겠네? 그래 놓고 나면은 여기 답이 없지. 여기는 뭐, 여기 사서 우리 지원받아서 여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 만들면 되는 거야 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가 여기 공간에 활용할 게 뭐지? 우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하지? 근데 도시 재생을 위해서 뭐를 우리가 하면 되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차라리 그럼 그 돈을 딴 데 쓰면 안 되나? 라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 실생활 기반, 내 경험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 같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을에서 준비하거나 할 때 어디 나중에 뭐 현장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게 되거나 하면 되게 중요한 게 이 현장을 기반으로 추진을 해야 심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옆에 있는 전문가들, 청년들, 옆에 저희 같은 센터나 중간 지원 조직 같은 데서 지원해 주거나 같이 협력하는 구조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저희가 이제 이 내용들은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뭐 플랫폼을 하겠다. 그러니까 말대로 플랫폼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산을 하겠다. 이게 다양한 이제 큰 여러 다양하게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공간들을 모으는 공간.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가 있다. 그럼 우리가 주민협의체를 통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1도 2동에 어떤 뭐 1도 1동에 뭐 어떤 건입동에 어떤 동네에 그 사람의 마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만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도 2동에 있는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를 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작은 어떤 우산이 되는 그런 게 플랫폼입니다. 의미가. 우리 플랫폼이란 말이 어려운데 그냥 그런 우산들의 우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이미 작동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을 좀 더 묶어내겠다. 그런 것들이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공간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공간을 기반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은 넘어가고 공간이 이런 공간입니다. 지금 하나은행 옆에 지금 만들어지는 공사하는 공간인데 지나가다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게 저거구나. 근데 이 공간은 전체가 지역 문제들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좀 해결해 볼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을 하는 공간이에요. 뭐 들어와서 일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애들도 오고 막 행사도 하고 막 이런 공간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각 층별의 기능들이 있고 이 층별의 기능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건물에 이 사무실 내두듯이 자 여기 누구 쓰고 너 누구 쓰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주도민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주민협의체도 마찬가지, 도시재생도 마찬가지. 결국은 여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게 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도시재생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만나게 하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들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소통협력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특정 세대나 대상을 목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주도의 모든 주제, 제주도의 모든 계층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다만 이 프로세스를 바꿔보는 겁니다. 저희는 뭐냐면 예전에는 관찰을 할 시간을 안 줬어요. 뭐냐면 관찰하려고 했으면 야 우리가 지원 사업 줬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줬는데 너네 지금 조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결과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관찰하기보다는 관찰한 걸 기준으로 바로 그냥 결과 내는 거에 집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진짜 문제가 뭘까? 아까 말했던 대로 쓰레기를 막 태우는 게 문제였는데 집 앞에서 우영팟에서 근데 태우는 걸 태우려고 한 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게 힘들어지니까 태운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쓰레기통이 없어진 게 문제인데 태우는 걸 문제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 이제 집에서는 이제 불법이기도 하고 신고합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그런 거 태우면은 우리가 안 되니까 인식을 개선합시다라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면 정작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못 짚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에 좀 집중해 보자. 관찰을 통해서 실험해 본다는 거는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럼 다시 관찰하고 다시 실험해보고. 근데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아직은 이 관찰하고 실험하는 것들을 용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완전한 결과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 예산 낭비한 게 아닌가. 예산 낭비한 게 아니거든요. 세금이 시민들이 이렇게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게 쓰여야 진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한테 주는 예산도 이런 저희 같은 도시재생이나 소통협력센터 같이 중간 지원 조직이 쓰는 예산도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시도해 보고 그게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면은 또 다시 방향을 바꾸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안전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시도를 안 하게 되고 시도를 안 하게 되니까 계속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또 만들었다 진짜 작동하려면은 모임도 2번만 하면 되고 막 5번 나가야 되고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그다음에 뭐 몇 명 모여서 그냥 해결하면 되지 또 내가 거기 가서 또 논의해야 되냐
라게 하기 시작하면 그럼 그 도시재생이나 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나 이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그 사람들 중에 누가 기득권이 생길 거고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막 할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추진하려고 할 거고 그게 잘 되든 안 됐든 간에 그냥 욕심을 그냥 할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위원장이든 위원장이지 않든 내가 입김이 작용하든 입김 작용하지 않든 행정이 주도하든 민간이 주도하든 전문가가 주도하든 청년이 주도하든 마을이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 재생이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데 도시 재생에서도 중요한 게 이런 프로세스에 좀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업들을 좀 소개시켜주면서 말씀드리면 질문 도서관도 마찬가지. 저희도 지금 이게 거버넌스를 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1층 공간에 질문 도서관이라는 게 일부 생길 겁니다. 저희 센터 공간에. 이건 뭐냐면 질문을 출발로 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쭉 다양하게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제별로 책들이 분류가 돼 있는데 질문을 중심으로 분류가 돼 있는 서점이라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라 생각하면 돼요. 일을 계속해야 되나? 뭐 이주민 뭐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뭐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다. 뭐 쓰레기 때문에 뭐 불편하다. 그런 질문이 있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 그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들을 모아서 만들어내는 게 질문 도서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연계하다 보면 나중에 질문 도서관이 물품도 되고 서비스도 되고 이렇게 확장이 가능해요. 질문에 따라서. 그런 방식의 질문 도서관이 만들어질 건데 이런 거는 질문을 내는 사람들은 시민이거든요. 근데 책을 만들거나 큐레이션 하거나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럼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도 필요하고 공공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센터 전문가, 그 다음에 있는 다양한 형태,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야 이 공간들이 주인이 누가 주인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인인 어떤 거버넌스로 작동이 됩니다. 근데 저희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런 사람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봤더니 협조가 잘 안 되고 협력이 잘 안 되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럼 또 다르게도 시도해보고 다른 사람도 더 붙여보고 그러면서 이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랑 연계해서 탐라도서관에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이 공공도서관이랑 협력을 한번 해봤어요. 매개자를 가지고. 근데 지역에 있는 작은 책방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랑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랑도 마을에 있는 계신 분들, 상인분들이랑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특별 전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질문을 상인들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힘들어서 코로나 상황들에서 이게 영위가 힘들다라는 것들을 해결은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약간 우리가 같이 논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회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겁니다. 제주 생활공동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원탁회의다라고 하는 방식에 가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약간 너무 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워지는 뭐냐면 원탁회의다, 뭐 공론장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통 진행하면요. 쭉 한 시나 이제 도청에서 막 사람들 막 모읍니다. 100명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막 10명씩 막 자리를 해요. 자, 환경 문제, 저기 도시 재생 문제 막 합니다. 그래서 막 전문가, 시민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 뭐 바뀌었으면 좋겠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뀌는 것도 있고 지금 당장 못 바꾸는 것도 있고 근데 너무 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다음번에 또 한다 그러면 가봤자 얘기 다 했는데 또 해서 뭐 무슨 얘기 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내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내 경험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활공동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유심하게 결정했던 것들 이게 뭐야? 뭐 다른 게 있어?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방식이 다른 건 뭐냐면 이 생활공동이 주민들이 19명이 참여했잖아요. 그럼 19명이 20년도에는 19명이 19개의 질문을 가지고 와요. 19개 질문에서 그들이 스스로가 질문을 좁히게 만들고 질문을 좁힌 것 중에 4개의 최종 질문으로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시민 디자이너들과 전문가들과 만나서 시민들이 직접 이런 캠페인을 다 직접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캠페인까지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시민들이 내가 얘기한 게 그냥 헛헛하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행을 했네? 시민들이 반응이 있네? 바뀌네?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약간은 바뀌는 것 같은데? 라는 경험을 가져야 그 다음에 다음번에도 내가 그럼 나도 해볼래 라는 게 되는데 맨날 얘기해봤자 바뀌지는 않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맨날 그냥 형식적인 얘기하면 나는 쓰레기 문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도시재생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도시재생 전문가는 아니고 도시재생 관련된 내 개인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쓰레기 문제에서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기는 막 하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쓰레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진짜 도시재생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지를 가진 사람이 겪는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여기 보시면 디자이너, 기록자, 그다음에 디렉터라고 하는 전문가, 그다음에 참가자 시민들, 그다음에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 그러면서 이걸 연계해서 나중에 또 기업이나 대주도 있는 다른 데 연계하는, 벌써 못해도 한 7개 정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였잖아요. 그 이해관계자들이 서로가 양보해 가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가며 그것들을 생각해 가며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거나 경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7개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작동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거버넌스지 거창하게 막 협의체 만들었다라고 거버넌스가 아닙니다. 그것도 거버넌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그래서 도시재생에서도 중요한 거는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진 이런 작은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가장 작은 거버넌스. 그게 거버넌스지 큰 거버넌스는 내 거버넌스가 아니에요. 가장 작은 거버넌스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 자주 만들려고 하거나 그게 잘 작동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도시재생의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할망보호운전 챌린지라고 하는 것들은 관광객 대상의 캠페인이긴 했는데 이거는 이 원주민들이 여기 여행을 하시면서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여기 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차에다 문고리에다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동안에 이 10리터짜리 봉투 하나만 쓰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고, 반대편에는 이제 할망보호운전 챌린지라고 해서 이왕 하는 거 앞면에 뒷면에는 동쪽에 보면은 이 노인보호구역 중에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주변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공간들이 있으니 거기서는 이 노인보호구역에 이것들을 속도를 좀 줄여주고 해달라는 캠페인이었거든요. 결국은 여기는 목적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 한 봉투만 쓰자,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잘 지켜서 이제 이 사고를 예방하자는 캠페인을 시민들이 고민했던 겁니다. 이 고민은 처음에 뭐 쓰레기 문제부터 출발하고 여기는 아마 팀에서는 2가지 질문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게 공통된 의견들을 취합한 겁니다. 이렇게 구체화돼야 사람들이 그래 뭐 해결이 됐네라고 하지, 막 쓰레기 문제 한참 얘기해놓고 난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해결하거나 정부에서 뭔가 정책이 나오면 그봐 뭐 안 되지라고 하는 게 말기 다르거든요. 진짜 필요한 거는 이런 작은 시도들이에요. 작은 거버넌스고. 거버넌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생활공론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참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올해는 여행할 때 쓰는 치약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지 말자는 준비한 여행이나 이 세탁 가방, 그다음에 택배 상자에서 우리가 이 지금 종이를 배출하려면 이 테이프를 다 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떼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맨날 쓰고 있다 보니까 표정이 없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표정으로 좀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데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원이 많은데 의자가 없어요. 잘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의자들 좀 배치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별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필요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하고, 이런 경험을 자기들이 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바뀔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자신감, 희망을 얻는 거죠. 본인도 약간 다짐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방송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찾아가는 톡톡 카페라고 MBC에서 오전 9시에 토요일마다 이제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방송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방송이고요. 올해는 이제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일 겁니다. 토요일 날 이제 오전 9시 10분 반에 했는데 지난주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 유재석 나오는 조세호랑 나오는 뉴키즈라는 방송의 제주 버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을 사람들 혹은 뭐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질문을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MBC랑 협력을 했죠. 그 다음에 지역에 계신 파트너들, 마을 주민들, 그 다음에 사전 인터뷰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 그 다음에 거기서 사진 찍고 뭔가 정리하는 내용들 막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방송 하나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또 의제화시켜서 이 지역 문제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이 사례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하는데 거기서 오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만나서 논의하고 협력하고 역할도 분담하고 어떨 때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타협하기도 하고 예산상에서 포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 자체가 우리가 거버넌스가 협력 구조거든요. 근데 도시재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사람들의 얘기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여기는 우리가 방송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냥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문제의 해결의 한 절반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 생각, 얘기들을 묻는 것 자체가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게 살았는데 이런 게 불편했는데 나는 옛날에 이런 걸 했었고 나는 이런 가치를 살아가고 있고 이런 가치를 사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행동했던 이유,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고집했던 이유들이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그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동네에서 도시재생 혹은 거버넌스를 할 때 이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잘 듣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라고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살았어 뭐 이 동네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느끼는 지역의 문제나 마을의 문제나 동네의 문제를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당장 그냥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자기도 문제가 뭔지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공감대나 지역 마을의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별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기계로 내리는 에스프레소가 있고 이 손으로 내리는 핸드 드립이 있거든요. 둘 다 똑같은 커피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먹는 것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아니 뭐 둘 다 똑같지 뭐라고 하고 그냥 마시게 돼요. 그냥 음료가 음료지라고 하지만 근데 그 과정은 정말 다릅니다. 결국은 이 과정이 다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거버넌스나 도시재생도 이런 우리 같은 사회혁신 사업도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해라. 결과를 변화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결과를 우리가 담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결과를 담보해놓고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그냥 결과는 벌어지는 거고 우리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결과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전 조사도 실시하고 프로그램 편성도 하고 그걸 모아서 단행본도 발표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이것들을 이 역할을 분담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이제 저희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마을에 계신 분들 말고 작년에는 마을을 돌아다녔고 올해는 이런 지역의 문제를 바꿔보겠다, 지역의 문제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지랖 있는 그런 사회적 오지랖퍼들을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방송됐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저기 북초등학교에 있는 이제 김영수 도서관 여기 도시생에서 하고 있는 거기 그 자원봉사자 하는 그 대표님이신 거예요. 도서관 친구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왜 하고 있냐, 어떤 목록을 하느냐 보면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뭐 돈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자기의 목적 의식이 있고 이해가 있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노력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돈을 준다고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고 만나고 만들어야 이게 계속 생산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초반에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고민하기 힘들다. 그래서 초반에 같이 마을 주민들이나 동네 주민들이랑 논의하거나 할 때 도시재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이거를 좀 고민해보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탐구라는 걸 하고 있는데 탐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실험도 아니고 뭔가 지원 사업을 하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6개월, 3개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문제 정의를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쓰레기를 태우는 사람들이 불편한데 그러면 쓰레기 태우는 사람들이 그래 이거를 그러면 인식을 개선해야겠어. 사람들한테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르신들이. 자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자 하고 전단지를 막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단지 만들어서 배포했다 하고 결론 내고 보고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쓰레기통이 없어져서 태운 것 뿐이었는데 라고 하면 문제 정의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탐구가 잘못된, 관찰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관찰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센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지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재생도 빨리 뭔가 해결하려면 다른 현장지원센터나 다른 주변 도지재생 했던 사업들을 벤치마킹 하면 돼요. 저기 저거 했네, 저거 했네. 근데 마을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살펴야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카페가 만들어진다고 거기가 뭐 페인트 칠한다고 해서 뭐 그 공간에 뭐 사랑방이 만들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급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생활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그러다 보면 저희 같은 공간들은 완전 일반인들이 모여서 소모임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뭐 조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도 설립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기도 하고 같은 협력했던 사업 참여자들끼리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센터의 사업들로 2단계로 나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획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형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나머지들은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기획형 사업은 저희 소통센터가 직접 좀 약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가정 밖 청소년 문제, 그다음에 건강한 먹거리 기반 돌봄의 문제, 그다음에 공유 이동 수단에 대한 문제. 지나다 보면 빨간색 자전거들 막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그걸 배치했다기보다는 그냥 차를 타고 다니는 데는 주차하기는 불편해. 근데 걸어가긴 멀고. 근데 애매하게 자전거 타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은 문제가 많잖아요. 뭐 킥보드 뭐 막 길거리 방치되니까 불편하다. 자전거 방치하다 불편하다. 불편하죠.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뭐가 불편한지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어떻게 그 문화를 바꿔나가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주차장을 만드는 거기다 주차하면 할인을 해주면서 뭔가 하는 방식 그러니까 시에가 갖고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나 이런 데들을 거치대 같은 경우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한테 계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문화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편했던 문제들을 바꿔나가서 내가 짤막하게 빨리 갔다 올 때는 차를 안 갖고 나가고 옆에 있는 자전거 내가 타고 나갈 수 있겠네. 그리고 먹거리 관련한 부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취약계층들이 더 힘들어졌는데 이 동사무소나 이 지역을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들을 서로 돌봄을 위한 것들 체계를 만들어 볼 수 있겠네. 가정 밖 청소년들이 20살이 넘으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지원이 없습니다. 그냥 방치예요, 방치. 약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같이 협력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형은 보면 공유이동 수단은 소카나 아니면 일레클이라는 사업이랑 추진을 해서 지금 도의원이랑 연계해서 뭐 개정도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 먹거리 돌봄 같은 경우도 이 먹거리 돌봄에서 내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한 것도 연계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나 주체들이나 사업들이나 행정과 민간과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연계돼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조례나 도의원들이나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 도의원, 행정, 도의회, 그다음에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 그다음에 시민, 그다음에 당사자 조직, 그다음에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 그다음에 주민 협의체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야 이 문제가 요만큼이라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다 되지도 않아요. 요만큼 해결이 돼요. 요만큼 진짜. 그 단초를 마련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다 모여서 다 만나가지고 다 조율을 하고 그거 해가지고 기껏 해놨더니 1년 했는데 요만큼 가면은 그거 해자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하지만 이런 게 모여야
문제가 바뀌고 도시 재생이 되고 지역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도시 재생의 거버넌스다. 거버넌스라는 거가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협의체 이거 원하는 게 아니다. 제가 강조를 지금 100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쭉 설명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가 센터만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이랑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1단계 사업은 우리가 하고 2단계 사업은 사회경제지원센터가 하는 방식의 사업을 결합했습니다. 예산을 붙여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실업 같은 경우는 진짜 좀 더 구체적인 걸 해보는 사업들인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시 10분이 돼서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지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가구가 유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CNC 머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용이 어려운데 간단히 설명하면 가구 설계도를 같이 오픈 소스,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내 독점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온 것들을 공개하면 누군가 다운받아서 갈 수 있어. 그러면 CNC 머신인데 가구 와서 이거 파일 주면서 출력해 주세요 하면 출력해 주는 거야. 조립을 하면 되는 방식인 거야. 그 방식이 이 커먼즈라고 해서 같이 공유 문화를 형성해 가는 방식이 사회혁신의 하나의 큰 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험하는 공간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도 공간의 일부 마련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다양한 뭐 자원 연계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도 공간이나 소토형 주간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런 맥락에서 센터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소식지를 전달하고 있고 애뉴얼 리포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모아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전달하기 전에 요거를 마무리하고 나는데 제주 지역의 사회혁신 지원 협의체라는 게 발족을 했어요. 제가 앞에서는 협의체, 거버넌스 아니다, 협의체 아니다 했는데 왜 마지막에 왜 협의체를 내용을 얘기했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주도부터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 기업, 제주도에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사회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이 조직을 발족했고 제가 현재 위원장으로 있는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제한이 있어요. 거버넌스가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는데 진짜 거버넌스는 작은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의체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런 협의체 형식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게 행정을 바꿔내고 조직을 바꿔내고 제도를 바꿔내는 작업에 있어서는 이런 협의체의 근거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런 협의체도 적절히 잘 활용하시라. 근데 협의체를 협의체만으로 보면 안 된다. 작은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게 협의체라고 이해하시고 현장에서는 작게 작동을 하고 행정이랑 중간 지원 조직이나 뭔가 작동을 할 때는 큰 협의체의 작동에 이 그릇을 활용하시라. 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협의체가 협의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 현장이 현장이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양쪽 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양식을 활용하시되 현장에서는 작은 거버넌스를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 도시, 지역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바로 그 사람, 그 동네, 내 주변의 작은 변화로 이어질 때 진짜 이게 의미 있는 일상이 바뀌어지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거버넌스는 크지 않습니다. 작은 거버넌스가. 그리고 사람도 사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너무 거창해요.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A라는 사람, 내 동네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전달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기억해 줄 거 아까 말한 대로 거버넌스가 도시는 거버넌스는 그 협의체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잘 활용을 하시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거버넌스 의미를 되게 크게 확장해서 생각하시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